지금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봅시다. 여러분은 1년 전, 한 달 전, 일주일 전과 다른 행동과 다른 삶을 살고 계신가요? 별로 달라진 게 없나요? 왜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지? 아니야, 나는 노력했어. 하지만 원래의 삶으로 다시 돌아왔지. 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걸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원하는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은 진정으로 원하는 모습이 되려면 어떤 행동을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바뀌려고 노력해도 매번 다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 영상이 삶의 전환점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행동 변화의 핵심적인 내용을 다루는 내용이니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어떤 기분을 느끼며 시작하시나요? 아, 피곤해. 좀 더 자고 싶다. 출근하기 싫어. 이런 기분을 느끼게 하는 생각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겠지만 아마 이런 생각을 바탕에 두고 있을 겁니다. 피곤한 하루가 시작이네. 언제까지 이 행동을 반복해야 하는 거야? 이런 생각과 같은 주파수 파동을 불러일으키는 생각일 거예요. 그리고 아마 거의 매일 이런 기분을 반복해서 느끼겠죠.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전과 다른 기분을 맞이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생각의 주파수를 바꿔서 변화하고 있다는 증거겠죠. 하지만 생각을 바꾸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같은 기분을 느끼며 같은 행동을 하며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잠재의식이 뭘까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반복된 경험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무의식적 생각과 행동이 나의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이런 일상을 너무 많이 반복해 왔기에 잠재의식은 우리의 뇌나 의식적인 마음보다 더 빨리 알고 반응하게 됩니다. 자동으로 이루어진 조종 단추를 누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자동 조종 장치가 눌려 있는 것이죠. 운전석에 앉아서도 졸 수 있고 운전을 하고 있으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느낄 수도 있어요. 이렇듯이 몸은 수많은 무의식 프로그램을 실행시켜 우리를 통제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식으로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게 왜 어려운 건지 컴퓨터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의식적인 마음을 이용해서 몸속에 저장된 잠재의식 프로그램을 멈추려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과 같아요. 아무리 멈추라고 소리쳐도 컴퓨터는 그 명령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운영 시스템으로 들어가서 직접 설정을 바꾸지 않는 한 제멋대로 돌아가는 컴퓨터는 계속 제멋대로 돌아갈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에게 적용해 보자면 우리가 지금 미래와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먼저 이 자동화된 프로그램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의 의식으로 통제에서 벗어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동화 프로그램을 바꾸기 위해서 자신이라고 믿어온 자신의 모습을 극복하고 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에 대해 받아들인 잘못된 신념을 바꿔야 합니다. 잘못 심어진 믿음 같은 것을 말이죠. 이것을 바꾸지 못한다면 기존의 생각이 갇혀서 같은 행동만 반복하고 새로운 삶 혹은 새로운 현실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을 다시 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몸이 잠재의식으로 작동되는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변화할 때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그건 내 잘못이야 라고 계속해서 말하고 생각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세요. 지속적으로 이런 마음을 가진다면 인간관계에서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 잘못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이건 스스로 죄의식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자신에게 잘못이 있다고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뇌는 죄책감을 이루는 특정 화학 물질을 생성하도록 몸에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이렇게 신호를 자주 보낸다면 세포 표면의 수용체는 이 화학적 신호를 더 잘 받아들이고 처리할 수 있도록 스스로 조정합니다. 어떠한 감정을 가지면 그 감정을 더 잘 느끼는 몸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이는 오랫동안 공항 근처에 살다 보니 비행기 소음에 매우 익숙해져서 더 이상 그 소리를 의식적으로 듣지 못하는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극을 받은 세포들은 다음번에도 같은 신호가 켜지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더 강력하고 생생한 감정, 즉, 더 높은 수준의 자극을 달라고 요구할 겁니다. 마치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이 그날의 첫 번째 커피를 마실 때처럼 말이죠. 몸은 살아있음을 느끼기 위해 내가 평소에 느끼는 감정을 더 요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의 감정에 중독되게 됩니다. 이게 우리의 잠재의식이 자동화되고 그 상태로 매일 살아가고 습관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 평소에 잠재의식이 심어진 것과 다르게 우리 몸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해볼까요? 이제부터는 나 자신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대신 변명하지 않겠어. 난 변할 거야. 이렇게 결심하고 선언한다면 더 이상 똑같은 느낌을 낳는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을 거예요. 원래라면 죄책감이라는 감정을 느끼고 받아들였던 나의 몸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기분이 좋아져서 와, 이게 정말 되네 라며 생각하게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선언만 한다면 우리의 잠재의식이 변할 수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몸의 세포들은 우리의 변화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화학적 요구를 충족하려고 더 많은 감정 분자를 느끼고 세포들을 길들여 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선언하고 다른 생각을 받아들이는 것은 몸의 화학적 요구를 거부하고 잠재의식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셈이에요. 몸과 뇌가 따로 노는 거죠. 우리의 뇌와 몸을 생산 라인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뇌는 몸에게 지시를 내리고 몸은 지시를 따르는 거예요. 매번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뇌는 몸에게 좌절감 부서로 이동시켜 좌절감을 잘 느끼도록 지시를 내렸을 겁니다. 이때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이 행복감을 느끼려고 바꾼다면 우리 세포에서는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좌절감 부서에서 일하던 몸을 갑자기 행복감 부서로 보내버린 셈이에요. 세포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뇌를 올려다보며 이렇게 말할 겁니다. 뇌야, 지금 위에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명령을 충실하게 따르고 반복적인 생각과 느낌을 통해서 좌절감을 프로그래밍했어. 자동으로 좌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화학물질도 바꾸고 어떠한 외부 상황에서도 이 화학적인 순서를 지켜왔어. 너의 그 새로운 존재 상태가 불편하고 낯설어. 우리는 익숙한 것, 예상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원해. 갑자기 변하겠다고? 그렇게 안 돼. 이렇게 이 행복감 부서로 옮겨진 세포들은 한데 뭉쳐서 뇌에게 항의 메시지를 보낼 겁니다. 여러분이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느끼지 않기 때문에 시상하부는 뇌에게 예전의 습관으로 되돌아가라고 경고하는 신호를 계속해서 보낼 겁니다. 몸은 당신에게 익숙한 화학적 자아로 돌아오길 바라고 늘 하던 방식으로 생각하게끔 만들려고 할 겁니다. 내가 더 나아가고 성장하겠다고 다짐하더라도 나의 몸과 세포들이 방해하고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느 틈엔가 머릿속에서 다 내 잘못이야. 나 때문에 모든 게 이렇게 된 거야. 라는 생각의 속삭임이 들려오기 시작할 겁니다. 뇌는 이러한 몸의 속삭임을 듣고 이런 생각을 믿으며 익숙한 감정을 느끼는 순간 우리가 처음 선언했던 원래의 목표를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험 다들 있으실 거예요. 새로운 목표를 잡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새로운 목표가 매달 5천만 원을 벌겠다고 가정했을 때 처음 며칠은 5천만 원을 느끼고 방법을 생각하고 행동했을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뇌에서 속삭였을 겁니다. 5천만 원? 너무 크잖아. 그렇게 큰 돈을 벌어서 뭐 할 건데? 너와 너의 가족이 먹고 살기에는 3천만 원도 충분해. 그러니까 그냥 3천만 원만 벌어. 3천만 원을 벌 거면 이런 힘든 일을 안 하고 하던 대로 일해도 되잖아. 이런 식으로 속삭일 거예요. 그럼 서서히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우리는 다시 그 자동 프로그램 속으로 예전의 자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금액이나 목표 분야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누구나 이런 경험을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과정과 합리화를 통해서 실패를 경험하셨을 거예요. 이렇듯이 평소의 생각과 느낌은 우리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감을 느낄 필요는 없어요. 잠재의식이 그 생각과 느낌을 심은 것도 우리 자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의식한다면 바꿀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감정들이 잠재의식에 깊이 박힐 수 있었던 것처럼 긍정적인 감정들 역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식해야 한다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항상 같은 습관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을 깨고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반복적으로 하는 겁니다. 습관적으로 잠재의식의 평소와 다른 생각을 심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는 우선 우리의 의식으로 무의식 속삭임을 인지하고 평소와 다르게 생각하고 다른 느낌을 가지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만약 다이어트를 위해 운동을 하러 가야 한다고 생각하면 반복된 다이어트 실패의 경험으로 형성된 잠재의식이 오늘은 피곤해. 어차피 운동해도 살이 안 빠지잖아. 라고 할 거예요. 그럼 이 잠재의식의 소리를 인지하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전 경험으론 그랬지만 이제는 그렇게 합리화하지 않을 거야. 운동을 열심히 해서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내 생각이 내 몸을 통제할 거야. 이제 변하겠어. 라고 하는 거죠. 잠재의식이 하는 말에 속지 말고 이제는 여러분의 의식으로 잠재의식에게 말하세요. 이렇게 선언하고 나의 의식과 생각으로 몸을 통제하려고 한다면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선언하는 순간 불편함이 느껴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을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계속해서 변화하려고 선언하는 겁니다. 방금 전에 매달 5천만 원을 목표로 다시 예를 들면 잠재의식에서 3천만 원만 벌자. 3천만 원도 충분하잖아. 이렇게 속삭였을 때 의식과 생각으로 아니, 나는 매달 5천만 원을 벌어서 더 호화롭게 살 거야. 그리고 이건 돈도 돈이지만 사람들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이야. 그리고 내가 설계한 사업이 잘 되면 그만큼 재미있는 게 또 없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겁니다. 잠재의식이 속삭이는지 어떻게 아냐고요? 느낌, 바로 기분입니다. 기분을 잘 인지하면 자신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인지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러한 과정은 우리가 개인적인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 위해 거쳐야 할 중요한 단계입니다. 이 과정이 나의 비전에 따라 살게 될지, 과거의 기억에 의해 살지를 직접 결정해야 하는 순간이에요. 우리의 잠재의식은 이렇게 선언함으로써 바꾸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걸 끌어당긴다고 할 때 의식적으로 원하는 걸 생각해도 무의식이 이를 거부한다면 끌어당겨지지 않아요. 우리의 에너지도 5%의 표면적인 의식보단 95%의 잠재의식 에너지를 따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다음 단계는 매일 아침에 눈을 떠서 핸드폰을 열기 전에 내가 평소에 마주하는 익숙한 세상에 자리 잡기 전에 조용히 앉아서 여러분이 인생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미래를 원하는지 명확하게 그려보세요. 미래의 자신에 대한 비전을 명확하게 그렸다면 그 다음 단계로 목표를 쓰세요. 노트에다가 수기로 써야 하나요? 컴퓨터에다 써도 되나요? 가능하다면 노트에다가 쓰세요. 우리가 타자로 컴퓨터에 기록하는 것보다 수기로 기록하는 게 뇌에 더 각인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목표를 썼다면 그 미래가 실현될 때 느낄 감정을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서 기쁨, 충만함, 편안함, 즐거움, 감사함 등의 감정을 적는 겁니다. 그런 비전과 목표, 느낌을 쓸 때는 이미 달성된 시점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살고 싶은 집이 있다면 비전과 목표를 2025년에 어느 동네에 어떤 집을 매수해서 살고 있다. 그리고 느낌을 가족들과 행복하고 편안하다 라고 정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그 생각을 생생하게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뇌는 현실의 경험과 상상의 경험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야 뇌가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원하는 집의 부엌에서 요리하는 모습과 소파에 앉아서 편안하게 TV를 시청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구경을 시켜주는 여러분의 모습과 느낌을 생생하게 느껴보세요. 나중에는 당연히 여러분이 이미 그곳에 있고 다가올 미래라는 게 내 뇌가 당연하다고 인식할 때까지 구체적이고 생생하면 좋습니다. 가구의 색, 인테리어, 분위기, 가정까지도 말이죠. 여러분이 이미 이룬 듯한 고양된 감정 속에서 애고 없이 느끼고 살 수 있다면
뇌는 언제 어떻게 그곳에 도착할지 분석하려 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과 몸속에서, 즉 생각과 느낌 속에서 그 일을 경험해 보았고 그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이미 그 꿈을 이룬 상태입니다. 그냥 이미 이룬 것처럼 느끼고 행동하고 상상하세요. 하지만 언제, 어디서, 어떻게 미래의 사건이 펼쳐질지 예측하거나 분석하는 것은 예전의 정체성으로 되돌아가는 일이에요. 이미 여러분의 노트에 적은 비전 속의 그 감정 상태에 있다면 굳이 그러려고 애쓸 필요가 없겠죠. 따라서 에고를 극복할 때마다 반복해서 형성된 습관이 변화하고 자동화된 예전의 나의 모습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목표와 감정을 적어내려가면서 여러분은 명확한 의도와 높은 감정을 가지더라도 우리의 뇌와 몸은 변화를 느끼면 불편함을 느끼고 세포들이 지속적으로 거부할 겁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는 그 시점부터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마다 휘둘리지 않고 무의식에 선언하기로 마음먹으세요. 그리고 목표를 계속 떠올리며 그 목표가 이루어진 높은 감정을 느끼는 겁니다. 목표와 감정을 내가 매일 아침 볼 수 있는 곳에 써서 붙여놓고 계속해서 느끼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계속해서 물방울을 물속에 떨어뜨리듯이 깊이감 있는 감정을 느끼면 더 큰 파동을 만들어내게 될 겁니다. 그 파동은 에너지이고 에너지는 주파수이며 이 주파수는 라디오와 같이 정보를 운반해 줍니다. 여기서 정보는 여러분의 생각과 의도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싶다 라는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그 비전을 이뤘을 때의 느낌인 풍요로움과 편안함, 기쁨, 감사함을 지속해서 느낀다면 여러분의 고유한 진동파가 그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원하는 현재의 현실이 나타나고 행동하게 될 거예요. 과거의 생각과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현재의 생각을 의식적으로 조절하세요. 그리고 명확한 의도와 목표를 가지면 그에 맞는 행동을 계획할 것이고 긍정적이고 높은 감정을 유지한다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창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다시 강조하자면 목표와 느낌을 쓰고 의도와 목표를 명확하게 다짐하세요. 그리고 그런 변화의 불편함이 느껴질 때 나의 잠재의식을 인지하고 변화하겠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자신이 느낄 감정을 상상하며 그것을 실제로 아주 생생하게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자기인식의 목적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행동, 감정을 더 이상 자기도 모르게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예요. 생생한 느낌이 없다면 이루어질 수 없다, 돈이 없다 등 평소의 나로 돌아가 똑같은 선택을 하고 똑같은 미래를 창조하게 될 거예요. 과거의 존재 상태에서 의식적으로 벗어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 오래된 신경망의 연결이 끊어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더 이상 과거와 똑같은 마음으로 창조하지 않는다면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하드웨어가 제거됩니다. 여러분이 다른 현실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몸의 습관을 넘어서는 것, 과거의 기억을 되씹는 것, 자신의 욕구에만 관심이 있는 이기적인 에고를 내려놓는 것, 자신의 느낌보다 더 크게 생각하고 꿈꾸는 것, 이것이 바로 현재의 삶에서 자유로워지는 첫걸음입니다. 과거의 경험에 근거해서 미래에 끔찍한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거나 스트레스를 받는 대신 원하는 새로운 경험에 집중해서 그것을 이미 이룬 듯한 감정으로 껴안아 보세요. 그 잠재적인 새로운 미래에 지금 살도록 하고 현재 순간에 새로운 미래의 결과가 주는 고양된 감정을 경험하세요. 세상의 위대한 사람들이 이것이 가능함을 보여주었고 평범한 많은 사람도 이 일을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역시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신경 시스템을 모두 갖추고 있어요. 이를 우리가 해낸다면 몸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새롭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적극적인 파트너들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 잠재의식이 모든 것을 선택한다는 걸 알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기존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생각만 하면 전부 현실이 된다. 이 말도 맞는 말이지만 그 생각만 하면
이라는 말의 함축적인 의미는 자신을 바꾸고 자신을 재창조하여 원하는 현실이 되는 과정을 자동적으로 행동하는 시스템을 갖추라는 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끌어당김의 법칙을 이해한다는 것은 꽤 어려운 일이에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죠. 끌어당김을 쉽게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제가 책을 썼는데요. 추천 영상에 소개되어 있으니 한 번씩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영상에도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